1페이지 거기 물납하고 분납이 나오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낸다고요? 물건. 그죠? 물건으로 내는 겁니다. 물건. 그 말 그대로 물납인 거죠. 자, 그럼 이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데, 예를 들면 재산세가 20만 원 나오는데 부동산으로 세금을 낸대. 좀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금액 기준입니다. 물납은 재산세가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물납이 됩니다. 1000만 원 초과. 그죠? 1000만 원이 물납할 수 있다 없다. 1000만 원. 딱 1000만 원 물납돼야 안 돼요. 1000만 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납은 얼마만 물납할 수 있으니 그러면 1000만 원 그래요. 그 본인 얘기는 그거예요. 1000만 원 초과인지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아는데 그냥 내가 1000만 원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 문제에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인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그럼 맞았다 골라요. 그죠? 틀렸죠. 1000만 원 안 돼. 초과라고 항상. 정확하게 가야 돼. 삐끗한 문제 틀리는 거죠. 자, 1000만 원 초과된 물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물납이라는 건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데 만약에 100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 물건이 하자 있고 잘 안 팔린 거 있으면 이번 기회에 물납해버리죠. 그죠? 왜? 시공급에 물납해버리고 잔돈, 그죠? 잔돈을 뭘로 받아? 현찰을 받겠죠. 그럼 물건을 팔아먹는 거잖아. 그러면 과세권자인 남양주시는 물건 하자 있는 거 다 받아가지고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서 물납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 넘으면 뭐 할 수 있어? 신청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통지. 그 말은 얘가 불허가가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신청 일단 하셔야 되죠? 그럼 기간이 나와요? 자, 신청은 우리가 하는 거죠. 납부 기한 몇 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10일. 그쵸, 10일 전이죠. 그럼 신청받은 얘네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를 며칠 안에 해줍니까? 5일 안에 해줘요. 5일 이내. 그죠? 그럼 이 통지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불허가 아니면 허가겠죠. 그죠? 자, 불허가 통지 났어. 그럼 여러분 물납할 때 보면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A급, B급, C급 건물이 있다 쳐봐요. 그럼 물납할 때 양심적으로 A급, C급, B급 중에 뭘로 물납할 것 같아? 아, 그렇지, 그게 정상이에요. 가끔가다 걔 중에 A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무슨 A급이야. C급이 제일 하자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 처리하려고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양주에서 몰라요? 딱 봐도 C급인데 안 받지. 야, 얘는 안 돼. 왜? 물건에 하자가 많아요. 그럼 불허가 합니다. 불허가. 저 물납을 해서 봤더니 물건 조사해 봤더니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막 세입자도 막 꼴통인 거예요. 막 세입자가 월세 받으러 가면 주인이 받으러 가면 잠깐만 기다려 들어가더니 나와서 뭐라 그래. 세를 안 갖고 오고 머리에 띠들르고 투쟁하고 띠들르고 나왔어. 빨간 띠들르고.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 돈 달라고 하니까 여기다 와이셔츠를 뚝 뜨는 거예요. 여기다 배째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야. 그럼 골치 아프지. 그래서 뭐라 그래. 불허가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한 번 끝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어떻게? 다른 걸로 바꿔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러면 변경 신청이네요. 며칠 안에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얘도 10일이죠. 다른 걸로 바꿔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재작년 시험에 재산세 물납이 단독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물납을 신청했는데 불허가 통지가 난 경우에는 불허가 통지가 나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고 현금 금전으로만 물납을 하여야 한다. 땡. 틀렸죠. 왜? 불허가 나면 다른 걸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데 정답은 다른 걸로 안 되고 부동산 안 되고 뭘로만 금전으로만 땡 아니죠. 이게 이제 정답이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 당분간은 단독으로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뭘 하라는 얘기야? 물납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물납하시려면 그 이전 등기를 남양주 시에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등기 권리증 같은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갖다가 뭐를 해야 돼?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 며칠 안에 해야 돼요. 제출. 응? 아, 이게 웃긴 게요. 여기 10일, 5일, 10일 char하다가 요 제출만 딱 나오면 모든 학원에서 갑자기 뽕 하고 있는 거야. 뭐 5일, 10일, 5일, 10일. 아, 제출이 뭐요? 내가 이전 등기 해야 되니까 걔한테 물납하려면 등기소를 내가 대명 시청에 갖다 줘야 되냐. 갖다 준다 뭐. 제출한다니까. 며칠? 아, 10일이지, 10일. 결국 얘만 5일이에요.
이것만 걔네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5일 11, 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물납은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물납은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헬리콥터로 물납한다. 헬기 타다가 기름값 많이 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헬기를 물납해. 그래서 헬기를 직접 여기니까 직접 타가지고 남양시청에 가서 파킹 시켜놓고 가서 뭐라 그래. 나 물납하러 왔어. 뭘로? 헬기로. 어디 있는데? 내가 밖에 매놨어. 그죠? 돼? 안 됩니다. 왜? 그거 받으면 그거 어떻게 쓸 거야? 그 헬기 받아가지고. 그죠? 팔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남양시장에 타고 다녀? 시장에 헬기 타고 다녔다. 난리 나지. 누가 운전해? 운전기사가? 일종 대형으로?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안 됩니다. 헬기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 그죠? 근데 보니까 김병만이가 그 헬기 아니 비행기 조종사 그 지난번 TV 보니까 그 자격증 따던데. 그죠? 거기 어디 저쪽 아래 가면 그 있어요. 한평 어디 그게 그 하는 데가 있어요. 조종사 항공기 자격증 따는데. 와, 걔 대단합니다. 자격증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거의 다 끝나가가지고 보니까 뭐 거기 실력도 아주 막 월등하다만 그쪽으로 타고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꿈이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경비행기 타고 이렇게 타는 게 꿈이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비행기 저기는 다 딴 것 같더만. 그죠? 참, 그것도 돈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죠? 없어 봐. 우리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뭘로 된다? 다른 건 안 되고 얘만 돼요. 뭐? 부동산만 됩니다.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만?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남양주시다 물납을 하는데 구리시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럼 구리시에 있는 건물로 남양주시에다 물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것 같아. 만약에요, 다 된다고 쳐봐. 아무 데나 다 된다. 그러면 갑자기 뭐라 그래? 자, 물납하러 갔더니 뭐라 그래? 자, 나 물납할게. 물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물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뭐라 그래요? 자, 잘 들어봐.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래요? 독도? 그렇지. 그 옆에 무인도. 돼? 안 돼. 그 독도 옆에 무인도 가려면 거기 가다가 못 들어와. 물건 확인하러 갔다가 왜? 거기 파도 심하잖아. 그쪽에. 그죠? 안 되는 거야. 그 관리 어떡할 거야? 관리를. 그죠? 그러니까 이 물납은 우리 동네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관할구역 내, 그죠?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됩니다. 어디? 그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양주시는 어디 거만 된다는 거예요. 남양주시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됩니다. 어차피 남양주시에서 그걸 받으면 걔네가 그걸 관리를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팔아야 되죠. 근데 막 저기 부산이나 막 광주 저런 데 막 어디 그런 쪽에 있는 거 갖고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물건 파악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 거만 받아요. 그래서 관할구역의 소재는 부동산의 하나의 물납이 가능하다.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재산세 물납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하나에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땡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개형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동네 거만 받는다. 그리고 뭐만 된다? 부동산만 된다. 얘가 시험에 관할구역의 소재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요? 관할구역 안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아, 여기 부동산이라고 돼 있잖아. 부동산. 그러면 속으로 그러니까 얘가 과세 대상이잖아. 그럼 선박 항공기도 된다는 얘기잖아. 재산세 과세에서 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선박 항공기도 있잖아. 걔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세 대상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얘가 대놓고 부동산 얘기 돼. 얘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면 문제는 뭐예요? 남양주시에서 물납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물납 받고 나면 이제 세금하고 그 부동산 가격하고 해서 거스름돈을 줘야 되잖아요. 잔돈을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평가를 합니다.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니 평가하는데 이거는 뭘로 하냐면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입니다. 시가. 이렇게 되죠. 과세 기준일 현재 뭐 한다고요? 시가. 이때 시가는 회 먹으러 갈 때 키로당 시가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가는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 그 뭐
지방세는 이거 뭐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럼 물납을 하면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을 물납을 하는데 그럼 시가가 10억 정도 되면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 한 7억 6억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현재 시세가 10억짜리를 물납하면 6억으로 쳐준대. 그럼 물납하면 손해죠. 왜? 지금 팔면 10억인데 세금을 물납해봤더니 공시가격이 6억으로 해준대. 그럼 얘네들은 왜 자기들 또 대충 남양주시 저기를 아니까 시세가 어느 정도 알 텐데 왜 공시가격으로 할까요? 예, 이걸 10억으로 해주잖아요. 그리고 잔돈 거슬러 줬어. 그랬더니 다음 년도 팔려고 했더니 8억이래. 왜? 이 시세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 손해보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밑으로는 잘 안 떨어져. 공시가격 밑으로 안 떨어져. 그 밑으로 떨어지면 부동산이 완전 바닥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걔들은 그걸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뭘로 가? 공시가격, 즉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여기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평가는 화세, 기준일, 현재, 시가인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재산 물납부동산 가격 평가는 12월 31일 현재 시가에 나 땡. 그런 거 없어요. 재산세는 무조건 언제야? 6월 1일. 그죠? 요게 물납 얘기다. 자, 181페이지 물납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물납 대상자라고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어디라고 돼 있어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물납 신청 및 허가. 동그라미 1번 물납을 하려는 자는 행안부령에 정하는 서류를 갖춰 납부기한 몇 일 전? 10일 전까지.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7월 31일이면 이거 10일 전까지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물납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얘가 절차를 밟아간다는 얘기죠.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동그라미 2번에 물납 신청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며칠 안에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뭘로? 서면으로 통지를 해라. 법으로 돼 있는 거죠. 서면 통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치? 3번 물납 허가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에 정하는 바다 물납을 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거로 본다. 이 무슨 얘기냐면 얘가요 10일 전에 물납을 신청했어요. 납부기한 10일 전에. 그죠? 그럼 이제 10일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럼 남양주시청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몇 일 안에 통지해줘? 5일. 그럼 얘가 맥시멈으로 5일 딱 채워서 허가 통지를 냈어요. 그 납부기한 얼마 남았어? 5일 남았죠? 5일. 그죠? 5일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물납 허가를 받았으니까 내가 뭐를 해야 돼? 이전 등기 서류에 제출해야죠. 그럼 10일 안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내가 10일 채웠어. 그럼 이미 날짜 지났죠? 납부기한 지나버렸잖아. 일단 왜? 내가 지나고 10일 있다 하면 기한 지나고 5일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법에 10일 안에 하라 했으니까 난 제대로 한 거잖아. 그리고 물납을 신청해서 서류 갖다 줬어. 그리고 이 물납이 된 시점이 언제냐면 언제 물납이 된 걸로 보냐면 제가 등기서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남양주시청 앞으로 등기필증이 나와야 돼요. 걔가 등기가 넘어가서 권리증이 나오면 뭐야? 물납이 된 걸로 봐요. 그러면 남양주시청에서요. 제가 10일 채워서 물납을 신청서를 갖다 줬어. 그럼 걔들이 다시 뭐를 해? 서류 갖춰서 등기 신청을 하겠죠. 5일 안에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등기 서류 밟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무조건 납부기한 지나고 나서 뭐가 돼? 물납이 돼버립니다. 그럼 결론은 기한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기한 지난 무엇을 부과한다? 가산금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얘는 가산금부가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지. 왜? 이미 그 전에 물론 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가는 거니까 그냥 납기내 납방으로 보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3번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 처리. 1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아까처럼 세입자가 뭐 골치 아프다든가 이러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다. 동그라미 2번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만약에 뭐가 나면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그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물납하면 납기내 납방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잠시만요. 자, 넘어가면 4번에 물납 부동산 평가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뭐 해야 한다? 시가해야 한다. 일단 거기까지만 보세요. 저희 시가. 자, 여기 이제 물납 얘기고요. 저희 물납은 그냥 날짜로 잘 기억하시면 돼. 이게 지문이 툭툭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 근데 뭐 또 있어요? 분납도 있어. 분납. 분납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나눠서 내는 겁니다. 분납. 자, 그럼 얘도 분납인데 재산세 50만 원 나는데 이번에 이거 내고 20만 원 내고 나 30만 원 나중에 낼게.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얘도 기준이 있어요. 얼마? 500만 원 초과해요. 그러니까 분납은 500만 원만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어요. 자, 얘는요, 물납하고 틀린 게, 물납은 부동산으로 하니까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분납은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납부 기한 내 뭐만 하면 돼? 신청만 하시면 돼. 신청. 얼마만 초과되면? 500만 원만 초과되면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죽기 전에 재산세 물납은 간다도 분납은 한번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죠? 쉽지가 않죠.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려면 도대체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아우, 대책 없죠. 그 간단하다겠죠?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 근데 내가 1년에 재산세 얼마 내는지 딱 보면 돼. 거기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500만 원 나누기 500만 원 하면 나중에 500 하면 몇 채가 있어야 돼. 딱 나와요. 그죠? 그죠? 그럼 답이 나오죠? 만약에 20만 원 낸다. 그 500이 나오려면 몇 채가 있어야 돼? 25채가 있어야 돼. 그 똑같은 아파트가. 그래도 안 돼. 왜 딱 500이야? 그죠? 그러니까 26채 있어야 그 초과되는 거 있죠? 초과해서 20만 원 초과된 거 낼 수 있는 거지. 그 장난 아닌 거죠, 이게. 그죠? 자, 그래서 500 초과. 기간은 기한 지나고 2개월이 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요, 과거의 시험은요,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세 분납은 500만 원 초과되면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다. 뭐 45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는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분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그러면 분납을 얼마 할 수 있느냐?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얼마?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이렇게 됐어요. 1000만 원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뜻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에 그렇게 물어봐요. 최근에 시험에. 자,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재산세 납부 기한이 7월 16일부터 만약에 7월 31일로 돼 있다. 재산세가 7월 달에. 그죠? 그럼 얘가 기한 지나고 몇 개월이래요? 2개월. 이 얘기잖아요. 2개월. 그러니까 언제까지? 9월 30일 이 얘기잖아요. 2개월이니까 말일부터. 그죠? 저 그러면 얘가 이 금액을 그러면 여기 1번하고 2번에 이렇게 나눠낸다는 세금을 나눠서 낸다는 얘기 두 번에 걸쳐. 그죠? 그럼 이때 이 얘기요.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대요. 그러면 500 초과되는 금액을 요때 낸다는 얘기예요. 2번 때 낸다는 거야. 2번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때 내는 금액을 말하는 거야. 낼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러니까 내가 2번 나중에 나눠서 나중에 낼 수 있는 분납 최대 금액을 말하는 거 이게. 자, 그럼 얘가 900이 나오면 요때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이하니까 500 초과 금액인 4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얘가 400이면 그럼 기한 내 최소 얼마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500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얘는 된다 안 된다? 900인데 600만 원 먼저 내고 300을 나중에 내겠대요. 돼요 안 돼요? 에? 돼요. 왜냐면 이게 최대 금액이 400이잖아요. 이거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아니 기한에 돈을 더 내겠다는데 내가 500에 400이라 나 이번에 600만 원 낼게. 그리고 나중에 300 낼게. 이건 땡큐지. 안 돼요. 500에 400만 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는 돼요 안 돼요? 얘가 490. 얘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시죠?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 초과되는 금액인 요 금액만큼 400까지만 이때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 원까지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거야. 밑은 상관없는데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왜? 최대치가 400인데 410은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뜻이. 자, 그러면 1500 나오면 얼마예요? 1500 나오면 어떻게 된다? 1500 만약에 1500이다.
그럼 최대치가 50%니까 750이죠. 그럼 750 이렇게 됩니다. 반반만 된다는 거죠, 최대치가.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혜택을 주는 거죠. 원래 일시불로 내야 되는데, 근데 이때 이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결국 반절까지만 되는 거예요. 50%까지만.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납기내 내는 금액과 분납기간 내 내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요 금액이 더 크게는 안 해주지. 1000인데 이때 400 내고 이때 600 내 이런 건 안 해줘요. 정부 그런 건 없지. 최대치가 얼마라고요? 반절. 딱 1000이면 여기잖아. 1000만 원 이하니까. 그죠? 딱 1000만 원. 그럼 얼마 분납할 수 있어요? 500만 원이잖아. 그럼 500, 500이니까 5대 5잖아. 그죠? 여기는 1000 초과면 무조건 100분의 50 이하 금액까지니까 결론은 분납 금액은 최대치가 그 원금의 반절까지만 되는 거죠. 최대치가. 그죠? 요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900만 원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맞았니 틀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개념상 이해해서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냥 500초 가면 예를 뭐 45일, 뭐 2개월 해서 맞았니 틀린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건 기본이고 요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죠.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분납이 얘 말고 종합부동산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와요. 근데 개념은 똑같아요. 금액하고 기간만 좀 다르지 나머지 기본 개념은 똑같으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면 다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500에 400 내겠대.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가지고 남양주 시청 가서 뭐라 그래요? 7월 31일까지만 가면 돼. 가서 툭 던져주고 나 분납할 거야. 그럼 물어보겠죠. 얼마 분납할 건데요? 나 500 내고 400만 원 분납할 거야. 그러면 현재 고지서가 한 장이잖아요. 900짜리. 그럼 어떻게 해? 남양주 시청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고지서 2장으로 만들어줘야죠. 다시. 왜? 500만 낼 거 아니야. 500은 납부기한에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 내고 얘는 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고지서를 납기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기한에 내시고 얘는 기한을 이때까지 만들어 주겠죠. 그럼 이때까지 내시면 된다. 그래서 수정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분납 얘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82페이지 2번 분할납부. 1번 분할납부 대상자와 분납기간이라고 돼 있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바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기한 지나고 얼마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500초과 2개월. 분납세액 나오죠? 거기 1000만 원 이하면 500 초과 금액,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잘 보시고요. 자, 3번 분납 신청 나오죠? 자, 분납을 신청하려면 뭐만 한다?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허가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기한에 납부할 납세 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분납 얘기다. 이렇게 분내겠고요. 그다음에 9번에 부가세하고 병기세라고 되네요. 부가세. 부가세는 뭐예요? 덧붙여 낸다 그랬죠? 재산세 내시면 추가로 뭘 내야 된다? 지방교육세 20%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교육세 20%. 근데 잘 보세요. 거기 납세 의무자 나와 있고 2번에 납부세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건 읽어볼게요.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가로 안에 1.5에 1.4에서 1.5, 2.5 초과하지 않은 제한세였던 재산세액은 제외한다 이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얘기 보세요. 이거 내용을 잘 보세요. 재산세를 부과해요.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혹시 그 재산세 고지서 세금 내신 분 중에 그 재산세 고지서 계산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재산세 고지서 한 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 나오고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나가죠. 근데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이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가지고 혹시 나온 거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되는 사람만 나와요. 그죠? 되는 사람만. 그 만약에 이걸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도시적 분야에서 나오는 게 좋고 안 나오는 게 좋대. 나오는 게 좋아요. 하여튼 진짜 세금은요 무조건 많이 내는 게 좋아요.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야. 안 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난 재산세 안 내. 하나도 안 내. 왜? 가진 게 없어. 이게 뭐 자랑해요. 나 소득세, 나 소득세 별로 안 내. 왜? 버는 돈이 없어. 나 소득세 1년에 1억 낸다? 1억이면요 연봉이 몇십억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게 좋지. 난 세금, 무조건 여러분 꿈은 세금을 많이 내는 꿈을 꿔야 돼. 근데 재산세 얼마 내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나 재산세 많이 나온다 걱정하고 있어. 재산세 20만 원 내면서 많이 나오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앞집에다 재산세 200만 원 나왔다니까. 야 큰일 났다. 너 어떻게 200씩이나 내. 난 20만 원밖에 안 내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세금은요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재산세 내고요. 그게 더 많으니까 종부세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왜 많이 나와요? 비싼 걸 사니까 그런 거야. 비싼 걸 사니까. 양도세를 왜 많이 내? 차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런 거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또 너무 무리하게 그렇긴 한데 막 세제상 너무 막 무리하게 과세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갑자기 요즘에 막 정책이 한꺼번에 막 무리해서 진행을 하니까 부작용 생기고 그러죠. 최저임금 같은 경우 좀 심각합니다. 그거는 뭐 정부에서 바람 부는 거고 서민들이 바람 건 완전 다르거든요. 제 주변에도 제 지인들이나 뭐 가족 중에서도 그런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저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다 죽으려고 그래요. 위에서는 그게 맞다고 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문 닫는다고 그랬다니까 진짜로. 엊그제도 만났는데 이게 운영을 못 한대요. 인건비보다 너무 커져가지고. 기존에 한 30% 40% 비용이 발생한다네. 이유는 주는데 비용이 늘어나는 거야. 거기다 그 사람만 올려주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얘가 올라갔잖아요. 그거 반 이상 올려줘야 되는데 기존 사람들도 왜 안 올려주면 걔들이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안 해 이런다는 거야. 그 죽는 거죠. 현장에서 그 뭐 조그만 공장 한 몇십 명 데리고 하는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한탄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나도 자기도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왜?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게 계속 늘잖아요. 재정이 또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식이면. 그럼 다 문단다니까? 똑같아요, 다. 근데 이게 좀 이게 맞게 가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니까. 그쵸? 좋긴 한데, 그 취지는 좋은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상황이 좀 안 맞죠? 그렇다고 또 올라가는 사람은요, 억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최저임금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죠? 막 몇백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몇십만 올라가는데, 여러 명이면 이제 부담 큰 거죠. 그런 게. 그죠? 얘가 그러니까 나온 존데, 만약에 얘가 부과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재산세 과표에다가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예를 들면 얘가 20만원 나왔다 쳐봐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따로따로 계산했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 120만원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얘가 재산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법에 뭐라고 되냐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요 재산세와 얘를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이 도시지역분 재산을 여기다 포함해서 이 둘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재산세가 아닌데 부과 대상이 되면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나갈 수 있다고요?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 조세통령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나냐면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총리 실제 기출문제로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뭐가 나왔어?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나왔어요. 그얘는 물납이 될까 안 될까요? 자, 물납은 재산세가 물납이 돼요? 재산세가? 자, 근데 지문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물납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왜? 이거 묶어서 뭐라 하는데? 두 개 합해서 재산세라잖아. 그럼 재산세가 물납이 되니까 얘도 된다는 논리야. 조문대로 하면 맞아요. 근데 문제 이렇게 됐다는 거지. 또라이죠. 아니 말은 맞아 조문에 이런 거 내가 못 맞춰요 여러분. 왜? 이게 근데 이신청도 이게 이신청에도 안 받아요. 왜? 조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 찾아가지고 시행령인 거 가서 그 강의에서 누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 공법이 그런 스타일이야. 작년 공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거를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사실은 저도 이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강의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강의를 안 했어. 왜? 나온 적도 없고 기본세도 그런 내용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야. 근데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그게 작년에 공법이 그런 형태죠. 요즘에 그거는 되게 뭐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16문제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 이런 건 몇 개야. 나머지는 다 내가 봤던 거야. 그것만 맞춰도 합격해. 근데 꼭 그거 틀려놓고 얘 때문에 된 것처럼 뜨는 거다. 이것 때문에 맞히면 안 된 것처럼 막 그게 문제인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얘가 그런데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같이 나가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부가세로 지방교육세를 내잖아. 20%로요. 그죠? 이때 그럼 지방교육세는 얼마니? 이거죠.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1번 20만원, 2번 24만원. 네?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재산세로 나간다고 법에 규정은 돼 있는데 그거는 물납할 때는 맞는 얘기인데 부가세는 얘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120이 나왔어도 여기다 20% 하는 게 아니라 요 금액의 20%에서 얼마? 20만 원만 부과된다는 얘기지. 그 가로 안에 얘기가 그거예요. 그건데 이 교재는 그 도시재권 재산세가 세율이 1000분의 1.4%거든요. 근데 최고 한도에서 2.3%, 1000분의 2.3을 0.2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0.23% 밑에서 알아서 조정하는 거야. 그걸 써놓은 거죠. 근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얘는 뭐 그게 굳이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시험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저거보다는 그냥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뭐 한다?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납할 때 같이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설명한 거니까. 근데 뭐는 안 된다는 거야? 부가세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재산세액하고 가로치고 도시지역분은 제외란 말이 꼭 나와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다? 얘는 뭐는 안 된다? 부가세 대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거 빼고 원금 100만 원에 20%가 부과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병기세 있죠, 병기세. 이 병기가 뭐예요, 병기? 옛날에 병기가 뭐냐 했더니 어떤 분이 공기총, 내가 공기총 갖고 있는데 그 총 갖고 있으면 나는 세금이래. 군대에서 우리 그 총을 뭐라 그래요? 병기라고 하죠, 병기. 그 얘기가 아니고 병기는 뭐예요? 직렬병렬할 때 우리 맨날 배웠죠. 직렬병렬, 병. 나란히 적어서 기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무슨 얘기야? 재산세가 나가면 여기다가 밑에다 나란히 지역자원 시설세, 여기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식으로 재산세 고지를 나란히 적어 같이 부과할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래? 병기세 그래요. 근데 그 병기세 제목이 뭐라고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인데, 자, 근데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마치 무슨 뜻의 의미가, 내가 일부러 항상 하는 거 아니야. 언제만 같이 나가 재산세고 납기가 같을 때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해놓고, 그럼 마치 안 같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같아요, 납기가. 결국 말장난하는 거지. 그럼 뭐야? 항상 같이 나가요. 왜요? 이걸 누가 내? 재산세 낸 사람 이걸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해당이 되면 나가요. 얘가 옛날 이름이 소방공동시설세였어요, 옛날 이름이. 근데 이 공동시설세가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그 지역자원시설 통폐합이 된 건데, 소방공동시설세가 뭐겠어요?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화재 위험이 높은 거. 왜냐면 불이 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는, 불이 나면 나중에 화재를 진압을 할 때 그 소방 설비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유지할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불이 날 확률이 많으니까 이 설비를 사용할 확률도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비용을 일부를 네가 대라 해서 얘한테 세금이 나가는 게 소방공동시설세인데, 걔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폐합이 되면서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목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얘가 일부인 거지. 그래서 항상 지역자원 시설세가 아니라 병기고 세목 항상 뭐가 붙어요? 앞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게 붙어요. 이게 옛날 이걸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막 상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아니면 여관 같은 거 말이죠. 여관은 방이 한 50개 되는데 거기에 남자 여자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끼리 남자 여자가 막 두 명씩 막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이 모르는 사람 들어갔으니까 싸우다 지내입도 아니까 열받으니까 불질르고 그러면 불이 날 확률이 많은 거지.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가 나와?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부부가 여관에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죠? 돈 들여서 그걸 왜 가? 그죠? 부부가 여관을 왜 가? 집에서도 같이 안 자는데.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집에서 같이 가고 그러나요? 다 각방 쓰지 않나요? 각방 쓰고. 그죠? 그게 기분이지 뭐.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둘이 부부인지 아닌지 보려면 하루에 집 나왔는데 집에 나와 있을 때 둘이 통화를 3통화 정도 하루에 한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래 둘이. 근데 5통 이상 하면 미친 거래 둘이. 한 통도 안 하면 부부래요. 그게 정상인 거야.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겠네. 그죠? 거기까지는 부부지. 근데 그거 넘어가면 부부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부부가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전화를 나왔는데 뭐 2통, 3통씩 왜? 할 얘기도 없을걸? 밥 먹었어? 응. 뭐 먹었어? 튀김 먹었어. 그랬어? 너는 먹었어? 그래, 알았어. 끝. 이게 뭐야, 이게. 뭐들어 그런 얘기를 해. 쓸데없는 얘기지. 하나만 한 얘기를. 하여튼 나가면 그냥 남이다 생각하고. 그죠? 신경 꺼야 돼. 그죠? 두루문 두루랩이다. 나가면 나갑니다. 어차피 서로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밥을 챙겨주기를 해. 뭐를 해줘. 자취하는데 서로. 그죠? 이게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와이프가 내일 안 하던 짓을 하다가 갑자기 술 먹고 들어갔더니 딴 때는 그렇게 구박하다가 갑자기 꿀물을 타준다 밤에. 그것도 막 내가 12시에 들어갔는데 기다렸다가 그럼 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살짝 돌아서 가지고 얼른 남자들은 그래서 수전 너무 티나니까 치미침 그거 갖고 있다가 살짝 얼른 뺐다 껴야 돼. 이렇게 해서 색깔 변화나 봐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평상시 행동과 다르다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가 먼저 먹어봐 이렇게 기미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항상. 그죠? 그러면 갑자기 거부해. 그러면 나 됐어 이래야지. 알았어 훅 먹었다가 아침에 눈 못 뜨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와이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 항상 얘기했죠. 눈 뜨고 있을 때면 내가 이기지만 눈 감으면 아침에 누가 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먼저 잠드는 놈이 못 일어날 수도 있어. 그죠? 그게 조심해야 돼. 와이프가 싸우면은 큰일 납니다. 옛날 살벌한 일 많았잖아요. 여자들이 막 남편 수면제 먹고 재워가지고 막 다리 뭐 자르고 막 뉴스에 진짜 나왔어요. 실제 실화로. 진짜 무섭다니까. 그 여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요즘 옛날로 틀려요. 옛날처럼 뭐 고분고분하는 게 없어. 막 가슴에 새기잖아. 자고 있는데 눈 떴는데 와이프가 옆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걸 내가 지금 가슴에 새기는데 그러다가 눈 뜨다가 심장병으로 간다니까. 그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와이프하고 심각하게 싸우면 각방을 쓰긴 한데 거기다가 문을 잠고 잡니다. 근데 그 열쇠가 있기 때문에 안에 따로 시건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꼭 해가지고 철저하게 방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수쓰면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죠? 뭐 자취하는 거니까.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납기가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고지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납기가 같을 때만 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병기세목이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재산세는 정리를 싹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1, 2월 강의도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난이도도 높은 거는 지금 강의를 안 합니다. 왜냐면 그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3, 4월 강의 때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합니다. 그때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때는 이제 안 빼놓고 다 하는 거죠. 근데 1, 2강의 때 그까지 다 하면 여러분 아까 토지 분리별도 종합해봐. 머리 지납니다. 그치?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적응 훈련하고, 그리고 3월달, 4월달 가면, 이제 나 학원 그만 다닐래. 그러면, 그때 환불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뭐 환불할 게 거의 없거든요. 그때는 빼도 박도 그냥 다녀야 돼. 왜 환불하면 더 손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얘기 안 하는 거야. 어렵게 안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죠. 학원이 잘 돼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꼭 그건 아닌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1, 2월에 가능하면 너무 어렵게 해서 중간에 세법도 안 되겠어 이건 아니다 그나마 얘라도 어떻게 해볼래 얘는 아니야 이럴까봐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죠? 자,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이걸 풀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안 했더니 야간반에 지난주 어떤 분이 제가 풀어 했더니 선생님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고. 이게 해설을 보긴 봤는데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셔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또 제가 똑같아요.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내는 거예요? 보유했을 때 내는 거예요. 그렇죠?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대상 나온 뭐 기억하라 했어요? 일반 건물과
주택은 과세 방법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기억해라? 주택은 항상 토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죠? 그리고 얘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그 물건 각각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합산이 두 개가 있는데 토지 중에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 이 두 개 빼고는 합산이 없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걸 보유하면 세금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제 소유자. 그래서 요거는 뭐라 했어요?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그때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근데 이거는 신고를 해준다. 누가요? 공부상 소유자가.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된다 했어요? 10일. 우리가 하는 거니까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얘가 내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죠? 이런 거 배웠죠? 그다음에 공유재산은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세금을 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균등한 거로 본다. 뭐 그런 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상속이 됐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고, 그죠? 국가 등과 연부 무상으로 매수 계약자, 그죠? 국가 연부 무상으로 사용하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채비지 보리지는 사업 시행자가 세금을 내고요. 그다음에 실제는 종중건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죠?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거죠? 과세 표준은 얘는 뭐다? 시가 표준액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했죠?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한다. 이건 누구만 해당된다?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만 된다 해서 이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공정시장가액이 나오고 얘들이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때 비율은 얘네들은 70%고 주택은 현재 6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법인이라 해서 장부가액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하는데 이때 세율은 토지는 놔두고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은 0.2오고 시 이상 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오면 안 되는데 왔으니까 이거 2배에서 0.5%로 가고,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 건축물은 5배 하는데 몇 년 동안 5년간만 중과세한다. 그죠? 그 다음에 오골개는 비싸다. 그래서 몇 프로? 4%. 그죠?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누진호되어 있어서 0.1에서 0.4%인데 이때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별장은 사치성이라 4%인데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세율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부가징수 나오죠? 얘는 보통징수예요. 뭐가 나와? 고지서가 나오죠. 고지서.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세부담 상한 배웠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뭐다? 전년도 낸 금액보다 올해 세금이 많으면 한도를 정해놓는다. 그 비율이 얼마다? 100분의 150인데 주택은 예외가 있다. 그죠? 3억 이하 100분의 100고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는 130인데 주택만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소액징수 면제 소액은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해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징수 방법 고지서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내면 됩니다. 자, 토지는 몇 월 달에 내고 9월 달에 내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주택은 2분의 1씩 내는데 얼마 이하면 20만원 이하면 한꺼번에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얘가 수시로 차고나 누락 등이 생기면 그때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있고, 그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에 붙는데 도시지역부는 안 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병기세목은 지역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지자체에서 납기가 같으면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물납은 세금을 내는데 물건으로 금액 기준이 얼마나겠어요? 1,000만원을 초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 우리가 하니까 납기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통지는 며칠 안에 해주고 5일 안에 해주는데 이때 불허가 나면 변경 신청 가능하다. 며칠? 10일 이내.
불허가는 그렇고 허가 나면 10일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물납은 뭐만 된다? 부동산만 되는데 어디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내 소지하는 부동산만 되고 이 부동산 가격 평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한다. 분납은 500초과 2개월인데 이제 분납 가능 금액은 1000만 원 이하면 500 초과 금액,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할 수 있고 이 얘기는 기한 지나고 2개월 그 기간 동안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이를 신청만 하시면 되고 분납은 허가받을 필요 없고 분납 신청하면 고지서를 납기내 납벌 납세 고지서와 분납 기간의 납벌 납세 고지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야 한다. 그죠? 이런 내용을 대충 배웠습니다.